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에 가게 되면 가장 받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압박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해당 질문은 꼭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고 실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름 기업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갑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체 압박 질문이 뭐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보시면 이게 정말 압박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개 좀 던져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한번 마음속으로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 자소서를 보았는데 우리가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설득해봐라. 어, 아니, 그걸 모르면 나를 왜 면접에 부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 면접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이력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아니,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기업과 직무에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게 100%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쵸? 할 말은 참 많은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직무 관련된 지식이 좀 부족해 보인다.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 전공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어려우니까. 그리고 인문상경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신입 지원자이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쌓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부족해 보인다라고 해버리면은 할 말이 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압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격의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 이거 얘기해야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답변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주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우리 지원자 단점 너무 면접용인 것 같다. 진짜 단점을 내놔라.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면 참 뭐랄까 당황스러운 건 둘째치고 좀 뻘쭘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나름 나는 단점 얘기한 건데 이게 왜 또 면접용이라고 해버리니까, 혹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면접용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또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또 추가 압박을 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우리 지원자에게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 또 준비된 그런 질문일 수 있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그게 뭐가 차별화된 거냐, 다른 지원자들도 다 갖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해버리면 이제 나가고 싶죠. 이렇게 답변을 부정당하면 누구라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저항, 즉 변명을 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그런 본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발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억누를 수 있어야 되고 관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이제 예시를 갖고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이런 질문 외에도 굉장히 압박을 좀 걱정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백기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학점에 대한 부분들 등등등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런 압박 면접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느냐, 그러려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력과 관련된 압박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는 스펙,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백기 같은 거, 뭐 내가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과거에 공백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이제 이력과 관련된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압박 유형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 때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답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성이라든지 그런 뭐 아니면 뭐 이 진솔한 부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답변과 관련된 압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함이 장점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좀 까다롭다고 하지 않나요? 좀 피곤해하지 않나요? 이래버리면 이게 분명히 내 장점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 관련된 압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냐? 우리는 답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업 입장, 면접관 입장에서 왜 압박 질문,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것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압박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은 이 지원자는 스트레스 내상이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입사 후에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는 우리 지원자,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부하사원의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 일을 어떠한 태도로서 대하고 있는지, 주변의 어떤 조언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되고 뭔가 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지적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물론 지적받은 사람이 지적한 사람의 마음까지 걱정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압박 질문 자체의 답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압박 질문을 주는 전반적인 의도를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답변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좀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면접관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부족함이 한두 개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뭐 면접의 어떤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나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력, 특히 이제 이력 관련된 압박을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공백기, 나이, 뭐 학점, 뭐 일관성 없는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정말로 그게 문제였다면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면접에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99.9%의 우리 취준생들은 선생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압박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0.1%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더 강점할 수 있느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취준생들이 이 공백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답변 내가 하게 되면 너무 내가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거에 함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 부분에 쏟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분 좀 빠르게 보고 예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다운 답변으로 좀 연결되는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면접관이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질문을 주더라도,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도 일단은 막 짜증난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등등등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쾌한 그런 모습들이 이게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압박 질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우리 지원자 뭐 재산 상황을 좀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입사해가지고 부정부 관련된 이슈에도 조금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이면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비상식적으로 뭐 여러분들 어떤 좀 성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그 기본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면접관들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수의 그래도 상식적인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압박 면접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적용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압박 질문이라는 그런 핑계를 삼아가지고 취준생의 어떠한 그런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그래 뭐 이런 질문 줄 수 있지.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뭐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이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열려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한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우리가 보통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빨리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공격을 하게 되면 빨리 그 얘기해가지고 수습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경향들인데 오히려 압박 질문을 받게 되면은 1초, 2초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 면접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면접관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쿠셔너 상대방이 이야기한 의미 표현을 정확하게 나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평가자로 하여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사회성을 좀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뭐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압박 면접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일단 인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인정한다라는 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인정한다라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즉 면접관이 나에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점검을 하려고 한다면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요거는 내가 어떠한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나도 반성하고 있다. 혹은 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되돌아보고 있다. 이런 어떤 큰 틀에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라든지 당시의 어떤 자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핑계대는 것처럼 면접관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어떤 측면에서 내가 부족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할 때는 태도는 오히려 좀 단호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늘 어떻게 보면은 좀 어색한 느낌이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약간은 좀 부정적이거나 나의 부족한 점이라면 오히려 태도는 당당하게 접근하셔야 여러분들 더욱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한다. 즉, 학점 관리 왜 못했느냐? 학생 본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챙기지 못했던 것은 당연히 저의 부족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 끝내버리면 뭔가 부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더 공격을 하거나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긍정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백기가 왜 발생했는지, 학점이 왜 안 좋은지, 왜 A 전공자인데 B 직무로 지원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인정했던 그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1번 반응, 2번 인정 요거 생략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논리적인 답변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딱 봤을 때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핑계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확실한 이유와 노력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꾸 막 길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좀 더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게 여러분들이 이 논리와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딱딱 떨어지게 단호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얘기하다 보면 버퍼링이 생기고 사족이 붙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전달하고 있던 논리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실습을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공과 직무가 상이한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중문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인사팀에 지원했단 말이야. 우리 지원자 중문과면은 해외 영업이나 물류나 이렇게 중국어 쓸 수 있는 데로 가시지. 왜 인사팀에 왔어요? 이렇게 압박을 실제로 받았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면접관은 어쨌든 물론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 내가 면접관이라고도 궁금할 것 같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런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1초, 2초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면접관님 말씀처럼 인사직무와 관련된 뭐 경영학이라든지 법학 등을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명확하게 해서 좀 선택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후에 뭐 인사 관련된 어떤 노력도 좀 하고 어떠한 저의 강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갖고 이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정도 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학점 관리 못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다양한 대외 활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활동 많이 하면서 나름 뭐 학생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활동 그리고 뭐 좋은 영향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학점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면접관의 질문은 뭐가 나와요? 추가 질문이 바로 그런 봉사활동, 대외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학점이 안 좋은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즉 변명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유만 얘기하다 보면 변명처럼 느껴지고 그 변명이 다음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욱더 인정하자는 거죠. 학점 관리 못한 이유? 제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저희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가정환경,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학비를 스스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의 어떤 병간호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학점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건 분명 저의 부족한 점이다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게 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게 된다면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또 면접관에게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공백기도 제가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짜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백기가 발생한 저희 부족함이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부족한 점 인정, 그리고 나의 어떤 준비된 답변들,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관성 없는 지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진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만 하자라는 저의 부족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 다행히도 탈락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합격을 하면서도 이 직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고민 끝에 이 분야로 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진로 설정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 그렇죠? 이 직업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세팅되지 못한 나의 어떤 당시의 부족함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남는 방법 3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 비로소 면접장에서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정말 얼토당토 없는, 택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은 절대 없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문 뉴스를 보면은 이상한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또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배려하는 또 그런 면접관님들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경계심이나 적개심을 가지시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또 거기에 대응이라든지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